7월 28일 뉴욕 증시 분석 영상 1교시입니다. 오늘 FOMC의 결과 발표 속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오늘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28일 오늘이죠.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오늘 장 끝나고 난 이후에 FOMC의 발표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발표가 끝났으니까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테이퍼링의 논의는 지속하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금리도 동일한 선에서 예측과 똑같이 동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연준의 회의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어제부터 주목을 했죠. 자, 연준은 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제로, 월 자산 매입 규모를 1,200달러로 각각 유지했습니다. 다만 조금씩 이제 테이퍼링과 관계된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요. 테이퍼링과 관련된 소통은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위원회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와 관련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월 최소 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주택 저당 증권 MBS라 그러죠. 이 보유분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후에 경제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고 위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진전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연준의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시장이 아직 충분한 목표치에 이르지 않았다. 더 좋은 고용 수치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쪽 미국 현지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테이퍼링 발표를 위한 문을 두드리면서도 여전히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유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계속된 신중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시장은 연준의 이런 신중함, 일관성 있는 모습에 대해서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준의 목표를 향한 지속한 진전을 인정했지만 연준이 행동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남아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자, 종목별로 보면 오늘 알파벳 3.18% 급등한 2721.88로 마감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팡주식 중에서 유일하죠.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급등하는 알파벳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사주 매입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글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빵 주식이라고 한다면 이 5개 종목들은 동시 실적 발표와 함께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 얼마나 주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나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자,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늘 애플 오늘 조금 내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수치는 크지 않았지만 2.87 0.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약사인 화이자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후에 3.16으로 상승을 했고요. 자, 부스터샷의 효과, 이 호재가 시장 화이자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화이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됐든 델타 변이의 출현은 호재 중에 호재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종목이 보잉입니다. 자, 2분기 예상을 깨고 흑자 전환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4.11 급등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2교시, 3교시 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하는 페이스북과 페이팔도 각각 1.49, 0.50, 퀄컴도 1.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CDC,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지금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미국민들은 백신 접종자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단계 의무화 직전까지 하는 강력한 권고의 답을 내놨습니다. 자, 미국의 6월 상품 수지 적자가 전월보다 3.5% 증가한 91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같은 날 도매 재고 또한 0.8% 늘었고요. 소매 재고는 0.3% 증가했습니다. 오늘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는 어제보다 좀 내린 5.42%가 좀 내렸죠.
34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노래 모든 영상은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영상을 무료로 들어도 되나 싶어 감사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유료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상은 원웨이적인 방법이잖아요. 함께 소통하면서 줌을 통해서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바로 매월 하는 라니맘, 라사모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총 3번의 수업이 있고요. 매일매일 단톡방을 통해서 투자의 팁을 여러분들은 공급받을 수 있고요. 주식의 자료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반이 있는데요. A반은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수업료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비싸고요. 10년 프로젝트로 함께하는 그룹입니다. 즉 1000만원 가지고 800억을 만드는, 만불 가지고 8천만 불을 만드는 10년 동안. 그래서 현재는 A반은 자리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원포인트 레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그 다음 달로 그대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평균 90%가 넘습니다. 한 달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수업료도 그리 비싸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8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이 미주노래 원포인트 레슨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교수입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부터 시작하기 전에 6월이 시작하기 전에 5월 말 7월이 시작하기 전에 6월 말 전통적인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팔고 떠나라. 왜냐하면 6월 7월은 미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항상 하락하는 시기였다 그랬는데요. 이때 3교시 때 다시 한번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에서 살펴보겠지만 한 달 동안의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주놀이 맞았죠. 미주놀이 왜 맞았냐고요? 저희는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자꾸 코로나 이후의 주식장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빵 주식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6%에서 한 10% 가까이 오르는 모양새를 보여주었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6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경기 민감지에 속하는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 코스코, 월마트도 굉장히 좋은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테이퍼링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은행주들이 오히려 한 달 동안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수주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은 과연 언제까지 연준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핵심은 고용입니다. 고용. 근데 여러분 오늘 항상 이 FOMC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파월 의장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오늘은 기자들이 작심을 하고 송곳 같은 질문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뭐였냐면 CNBC 기자인 스티브 리스먼이라는 기자인데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상당한 추가 진전의 구체적 기준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 상당한 추가 진전의 모습이 보이면 그때 테이퍼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그 다음에 액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말로 계속해서 몇 달째 피해가는 것을 예상한 기자가 리스먼 기자가 오케이 그렇다면 의장 당신이 이야기하는 상당한 추가 진전의 구체적 기준이 뭡니까? 그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면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는 진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을 받은 파월 의장 얼굴의 낯빛이 좀 바뀌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연준 의장 정도 되면 거의 능구렁이 한 100마리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두리뭉실한 대답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이 고용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탁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최대 고용과 관련된 강력한 고용의 수치, 고용의 참여율, 임금 수준 등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야, 진짜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우문현답. 자, 이 미국 현지에서는요, 파월이 상당한 추가 진전의 요건으로 고용 지표만을 언급하는 걸 보면, 자, 미주놀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연준의 관심은 금리가 아니다. 연준의 관심은 델타가 아니다. 변이가 아니다. 연준의 관심은 뭐냐고요? 그쵸. 고용입니다. 고용. 계속해서 여러분, 연준의 관심이 결국 시장으로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 키워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결국 테이퍼링의 시작은 일자리 창출, 실업률의 하락,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상당히 고전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9월 정도, 그쵸? 왜냐면 9월에 이제 백투스쿨 되고 실업수당 끝나고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 상당히 고집 세거든요. 뭐 백신 안에 그 무슨 마이크로칩 이상한 게 들어있어서 사생활과 모든 것을 감시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실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진짜 믿고 있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20%가 그걸 믿고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백신을 맞춰도 80% 이상은 못 넘긴다는 말인데, 야, 그거를 믿는다는 게 참. 두 번째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연준, 너네가 계속 이야기하는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죠. 그랬더니 파월이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물가가 오른 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꾸로 내려간다는 게 아니다.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만 인상이 멈추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올라간다는 게 스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올라간 상태에서 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인상이 멈춘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연준 파월의 그 할아버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즉 얼마 동안 이어지는 게 아니라 템포러리 일시적이라고 보라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시적이 아닌 인플레이션은 올해 오르고 다음에 오르고 또 그 다음에 오르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무슨 경제학의 일반 개론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조금 전문적인 공부 하나 하겠습니다. 스탠딩 레포라고 하는 건데요. SRF라고 하는 건데, 이날 연준은 상설 환매 조건부 채권, 레포라고 하거든요. 이 창구인 스탠딩 레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들이 돈이 필요하면 국채 등을 맡기고 돈을 빌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또 해외 중앙은행들을 위해서 FIMA 레포를 함께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연준은 일부에선 스탠딩 레포에 대해 지속적인 양적 완화라며 반대해 왔는데, 이 반대해 왔던 입장이 좀 바뀌는 겁니다. 물론 임시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지만요. 자, 월가 관계자는 테이퍼링을 앞두고 시장의 유동성 감소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서 테이퍼링 등 긴축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천천히 준비하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눈치입니다. 근데 오늘 의장이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이 좀 갸우뚱했는데요. 테이퍼링을 이루려면 하방 위험을 강조해야 하는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은 이날 대부분 혼조세를 보였고요. 주요 자산의 가격은 대부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0.36 내렸지만 나스닥은 0.70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02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10년물의 금리는 전날보다 소폭 낮아진 1.23, 이따 3교시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고, 2년물, 5년물 단기 금리 또한 FOMC 직후에 치솟았다가 다시 어제 수준으로 복구, 원상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투자자들이 이 FOMC를 주목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좀 뭐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그거는 지금의 금융시장의 환경을 연준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뉴욕 증시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이 통상적인 16에서 18배를
훨씬 넘는 22배에 달하는 건 연준이 금리를 낮춰놓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시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낮은 금리 때문에 채권보다 주식에 돈이 쏠리면서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되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장중의 모습을 보면 2시 정도에 FOMC 성명서가 발표되자 주요 지수와 금리가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성명서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작년 12월 위원회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자산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제가 이런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진전은 있지만 아직 테이퍼링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날 FOMC 결정에는 반대표가 하나도 없었다는 주목할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즉 FOMC 멤버가 몇 명이죠? 이런 건 좀 알고 계셔야죠. 11명입니다. 근데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가 6명, 나머지 5명이 이제 매파잖아요. 근데 오늘은 파월 의장의 비둘기 노선을 따른 6명의 이사와 비둘기 잔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외에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죠. 그다음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찰스 에번스 시카고 등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도 모두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별히 바킨과 보스틱은 매파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인데도 오늘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 즉 이러한 파월이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주요 지수가 한 번 더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슈퍼 비둘기 파월을 지지한다는 뜻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연준의 발표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 연준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세 번째, 델타 변이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번째,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높아지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낮아질 것. 여전히 똑같은 말,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혔고요.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째, 연준은 금리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둘째, 미국 경제는 진전이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셋째, 델타 변이는 지켜보고 있지만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는다. 넷째, 인플레이션은 지켜보고 있지만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는다. 시장 달래기가 좀 낯섰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 일단 한 단계 깊이 들어간 모습은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한 달라진 모습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조심스러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바로 올려드리는 차트를 보면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3교시 시간 이어집니다.